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생으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최근 성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내부 게시판에 올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치주의 파괴로만 매도하는 주장들에 대해 왜 계엄령 선포의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상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느냐면서 조목조목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역설해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의 글에 대해 전북 군산대 이양성 교수는 한국은 어른이 애들만도 못한 나라다. 정말 똑똑한 학생이다. 모범 답안이라며 A+ 학점의 답안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거친 법률 전문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도 안 되고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는 소식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격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거의 광풍에 가까운 집중 비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이를 위한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임기 단축을 찬성하는 여론보다 오히려 소폭이나마 높게 나왔다는 눈에 띄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학생 등이 이용하는 대학 내부 게시판인 성균관대 인사캠에 성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성균관대 인사캠의 인사캠은 성대 인사동 캠퍼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대학생은 먼저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행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기능상실 항목을 통해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자기 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많아야 서너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 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천억 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 하는 거죠? 국가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인 겁니까? 아마 지금 이 대학생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어떤 다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주장한 어떤 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 글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 대학생은 이어서 사법부의 기능상실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 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부정 및 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 게 권순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위정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정한 사람이 위정교사 지시 받았다고 말해도 위정죄는 선고되고 위정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권순알TV도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소위 좌익 세력이나 혹은 애매한 기회주의 세력들의 그 이중잣대, 소위 깨시민들의 위선 그리고 더블 스탠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언론들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 이 대학생이 말하는 좌익 세력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특혜에 가까운 판결들을 하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이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해야 할 겁니다.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것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하시네요. 그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삼립방 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기억복원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 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학생이 여기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한 선거관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내용들은 지금까지 권순알TV에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도해드렸던 그런 내용이라서 권순알TV의 오랜 시청자,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대학생은 이어서 선관위 채용비리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 삭제하고 5% 정도만 털었는데 나온 결과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대학생 아주 정말 똑똑합니다. 이양성 교수가 학점으로 치면 A학점을 충분히 줄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주 조목조목 좌익 세력들의 그 위선을 후벼 팝니다. 그런데 그 후벼 파는 게 뭐라고 저항하기도 어렵게 딱딱 떨어지는 팩트들 갖고 후벼 파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머리들이 이상해져서 저런 머리를 왜 달고 사는지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네 하는 인간들이 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정말로 이 대학생이 나이는 젊지만 몇 배, 몇십 배 똑똑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찬찬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냐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 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학생 다시 말하지만 정말 똑똑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번에 이 글은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장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해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되어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서울고검장입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다. 즉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면서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 문란이라고 말하는가?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소위 내란죄 입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결국 기소도 못하겠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나라를 전복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정말 곳곳에서 아주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대로 법적 검토도 없이 마녀 사냥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슨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니,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더구나 내란죄 같은 경우는 바로 공안검사들이 다루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딱 부러지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도 적용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겁한 사람이 많은 이런 현실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분명한 언급은 상당히 대통령에게도 힘이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헌법학회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와 부산고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운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제대로 법률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압력과 언론의 거의 부추김, 선동,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경쟁적으로 법적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는 데 대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 오히려 반대하는 여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거의 광풍 수준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인 뉴스핌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5.9%였고 반대가 47.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찬성보다 한 1.8% 정도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디어리서치의 김대은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스윙보트 세력인 2030 세대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70대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 및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40대에서 60대, 그리고 진보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70대 이상의 고연령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 여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지금 이 광풍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해드렸던 성대생처럼 사태의 본질을 알기 시작한 그런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에서 29세에서는 찬성 41.9%, 반대 52.2%였고 30대는 찬성 36.3%, 반대 55.8%였습니다. 그리고 40대는 찬성 49.3%, 반대 45.1%였고 50대는 찬성 53.1%, 반대 42.2%, 60대는 찬성 50.6%, 반대 46.0%, 70대 이상은 찬성 40.7%, 반대 47%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찬반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9.6%, 반대 44.4%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1.2%, 반대 62.5%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다른 당직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탄핵이나 조기하야도 반대한다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혹은 조기하야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